자, 129쪽. 1번에 5 x x 5 5 x. 2번에 원기둥 그리면 되고 원뿔 때 그리면 되고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도 했지. 여기다 그려봤지. 15 동그라미 16 x 17 동그라미 18 x. 131쪽. 19번 원 직사각형, 20번 원 정삼각형, 21번 원 사다리꼴, 22번 원, 23번 원 마름모, 24번 원 요렇게 생긴 거야. 25번 OXX55. 다리 내리고 앉지. 자세 봐라. 이거 잘못했어요? 어? 이게 잘못된 자세. 그냥 두 다리를 내리고 앉는 거지. 아까 다리를 하나 올리고선 넌 불러라 나는 30번에 3 6파이 8 둘레 3 6파이 31번 6 12파이 10 32번 7 4파이 2 둘레 2 4파이 33번 9 10파이 5 34번 4 6 8파이 16파이 8 4 8파이 8 16파이 35번 14 3 14 3 6파이 18파이 9 1번에 2번 4번 2번에 반구하고 원기둥 2개 3번에 2번 4번에 3번 5번에 5번 6번에 4번 7번에 3번 8번에 2번 9번에 4번 10번에 4번 11번에 1번 12번에 5번 13번에 4번 14번에 64 제곱센티미터 15번에 36cm 16번에 5번 17번에 2번 18번에 1번 4번 19번에 2번 20번에 4파이 센티미터 21번에 2번 22번에 8파이 센티미터 4cm 23번에 4, 7, 6 24번에 4번 25번에 기역 디귿 26번에 3번 5번 27번에 2번 5번 학교시험 기출 1번에 3번 5번 2번에 2번 3번에 4번 4번에 3번 5번에 4번 6번에 5번 7번에 1번 8번에 2번 4번 9번에 1번 10번에 5번 11번에 4번 12번에 1번 13번에 3번 14번에 4번 15번에 2번 16번에 4번 17번에 20 x는 8 y는 12에서 20 18번에 18번에 그렇지. 꼭지점 A의 모인 면의 개수는 3이고 꼭지점 B의 모인 면의 개수는 4이다. 자, 이거 2번 다면체가 정다면체가 아닌 이유를 설명하시오를 틀린 사람들이 많은데 정다면체는 어떤 게 정다면체냐면 모든 각면의 모양이 모두 합동인 정다각형이어야 돼. 근데 각면의 모양이 모두 정삼각형이 이루어졌다니까 그거는 되는데
두 번째 뭐야?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아야 돼. 근데 그래서 2번은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지 않으므로 정답면체가 아니다 라고 써야 되는데 그거 외에 다른 걸 쓰면 틀립니다. 19번 26, 20번 36 제곱센티미터. 자, 혹시 질문? 응? 7번 못 들었다고? 1번. 외치게. 이거 외쳐올게. 벌레 때문에. 응? 벌레 진짜. 벌레 있어? 카메라 진짜. 편집점. 왜냐면 지금 영상이 이 소리랑 따로 녹음하잖아. 자, 이번엔 건널비, 부피 봅시다. 건널비와 부피. 자, 우선 각기둥의 건널비를 보면 각기둥, 기본적인 각기둥 요렇게 생긴 거 정육면체. 자, 이렇게 돼 있지. 자, 이거를 어떻게 그려? 먼저 여기 밑면은 요렇게 위로 오게. 그 다음에 잘라서 옆면이 요렇게 옆으로 하나 나가게 그리지. 그 다음에 밑면 또 요렇게 그려주고, 여기는 점선으로, 그치? 여기는 요렇게 점선으로 해주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실선, 얘는 점선, 이렇게 점선이라고 얘기하지. 그 다음에 여기도 점선 해주고, 이렇게 똑같은 거 하나 그리고 또 점선. 또 하나 그려서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해주면 옆면 하나, 둘, 셋, 네 개, 윗면 두 개.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전개도를 그리는데, 우리는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여기를 밑면이라고 하고, 여기도 밑면이라고 하고, 자,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옆면이라고 하지. 옆면. 자, 그래서 요 각기둥의 건널비를 구할 때는 밑면 건널비는, 자, 밑면이 뭐야? 합동이잖아. 그치? 얘랑 얘가 합동이야. 따라서 밑면 구하고요. 그거를 곱하기 1을 해주고 거기에 옆면을 구해주면 된다고. 자, 원기둥의 건널비. 자, 원기둥은 요렇게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떻게 잘랐는지 얘기해 줬지. 여기 이렇게 잘라서 요 부분을 이렇게 잘라 가지고 어떻게 옆면 이렇게 만들어 주고, 여기에 밑면 원 이렇게 그려주고, 또 밑에 있는 밑면도 원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 그치? 자, 그래서 여기 에는 뭐가 있냐면 원이니까 반지름이 있어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지름이 있어야 되고. 자, 여기가 높이가 되겠지. 자, 여기는 이제 뭐 해야 된다고?
자, 직사각형 옆면의 가로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뭘 구하면 돼? 응? 그렇지. 원의 둘레 원주를 구해주면 가로가 되겠지. 따라서 자, 원기둥의 건널비는 원의 넓이 구해주고 두 개네 곱하기 2 해주고 거기에 옆면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지. 자, 근데 옆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원주 곱하기 높이 해주면 된다.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2 하니까 2파이 r 제곱 더하기 원주는 2파이 r 곱하기 높이. 보통 높이는 h라고 쓰긴 하는데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된다고. 자, 그래서 1번 봅시다. 1번 자,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가 5인 뭐가 있냐면 삼각기둥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기둥이 있대. 자, 얘를 전개했어. 어떻게 전개했어? 자, 옆면은 직사각형이니까 옆면 그래서 하나는 3 하나는 4 3이 너무 크다. 하나는 4 하나는 5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가 5 그래서 이렇게 직각이니까 여기에 4 아니 여기에 4 여기에 3 직각 여기도 여기에 4 여기에 3 직각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4 여기가 3 그치? 그리고 여기가 7이에요. 이렇게 찾아주면 되지.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요거 삼각형의 넓이 왜 삼각형의 넓이는 직각을 기준으로 해주면 되지. 그래서 4하고 3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 몇 개? 2개 곱하기 2 이게 밑면 더하기 옆면 자 3하고 4하고 5를 더하면 옆면이 나오겠네. 12 곱하기 높이 7 그러면 둘이 이렇게 약분되니까 3, 4, 12 더하기 12 곱하기 7 하면 7, 24, 7, 7, 84 그래서 96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자, 2번도 자, 지금 사각기둥이잖아. 자, 얘를 그리면 저렇게 되겠지. 옆면 그려주고요.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주고 자, 우선 높이가 6 그래서 여기가 6 되는 거고 전개도 옆에 다 그려 똑같이. 자, 그 다음에
얘는 여기가 4고 여기가 5네. 그래서 자 얘는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위에 거부터 하면 아니 2분의 1 하면 안 되지. 사각형인데 5 곱하기 4가 있는데 위아래 두 개 있네요. 곱하기 2 더하기 자 옆면은 자 여기가 4니까 여기도 4 여기가 똑같이 5 여기도 얘랑 만나니까 여기가 4 여기는 얘랑 한 퉁퉁해서 만날 거니까 5 4, 5, 4, 5 18 6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5, 4, 22, 4, 40 더하기 6, 8에 48, 6, 2는 6, 108 그래서 얼마야? 148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구해주는 거지. 자, 3번 또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10 여기도 10 여기가 8 이렇게 돼 있는 얘도 삼각기둥이에요. 여기가 12 이렇게 돼 있다. 여기도 10 얘도 옆면이 3개니까 12, 10, 10이니까 이렇게 여기 12에 이 삼각형 툭 튀어서 그리면 되지. 이렇게 그리면 되고 여기도 이렇게 그리면 되지. 그래서 저 직각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 거야? 여기에서 이렇게 내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12 여기가 10 여기도 10 여기가 10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8 그래서 얘는 여기 삼각형이잖아.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높이 밑변 12 곱하기 8 더하기 옆면은 10 더하기 12 더하기 10 곱하기 높이 10 요거 해주면 되겠네. 6, 8에 48 이게 밑넓이고 더하기 20, 32 10 곱하면 320 그러면 368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구해주겠지. 어? 틀렸어. 아, 왜 틀렸게? 그치, 이거 2개 안 했어. 밑넓이를 2개 안 했어. 곱하기 2. 그러면 8, 26, 4, 2, 8, 96 더하기 320 400
16 이렇게 구해주는 거지. 이렇게 해서 각기둥의 건널비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원기둥. 자, 원기둥 이렇게 돼 있는 원기둥이 있어요. 자, 여기가 3cm고 여기가 8cm. 그래서 전개도를 그리면 옆면은 직사각형 그려주면 되고, 요 위에 원 하나 이렇게, 요 밑에도 원 하나 이렇게. 여기가 3이에요. 여기가 8이에요 라고 해서 여기를 이제 구하는 게 나오지. 여기는 2파이 곱하기 반지름 3 해주면 된다. 그래서 6파이 나오겠네. 따라서 자, 파이 r제곱, 파이 곱하기 r제곱 3제곱 곱하기 2개 2 더하기 여기는 6파이 곱하기 8 이렇게. 안녕. 3, 3은 9, 9, 2, 18파이 더하기 6, 8에 48파이. 그러면 또 더하지, 파이 있으니까 더해야 되지. 66파이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고. 자, 5번도 좀 이제 넓은 거. 자, 여기가 5cm래요. 여기가 6cm.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자, 옆면 그 다음에 원. 자, 여기 6 여기 5. 그럼 여기도 구할 수 있겠지. 2파이 곱하기 5 그러면 10파이 되겠네. 따라서 파이 곱하기 r제곱 5제곱 곱하기 2개 2 더하기 10파이 곱하기 6 높이 그러면 25 50파이 더하기 60파이 합쳐서 110파이 라고 이렇게 구해주는 거지. 원기둥은 쉽지? 6번도 자, 여기가 12cm래. 지름이 10이고 여기도 여기가 12cm. 그러면 반지름이 6이네. 그렇지? 그래서 똑같이 그려주면 반지름이 6, 여기가 12, 여기는 2파이 곱하기 6, 그래서 12파이 나오는 거. 자, 파이 곱하기 반지름 6제곱 곱하기 2개니까 2 더하기 여기는 12파이 곱하기 12. 그래서 66에 36 곱하기니까 72파이 더하기 12 곱하기 10이니까 144파이. 자,
7하고 14 더하면 21이니까 216 파이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구해주겠지. 그래서 항상 파이 빼먹지 마세요. 파이 넓이 다 구해놓고 파이 안 써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아주 대다수. 특히나 만약에 시험에 서술형이 나왔는데 맨 마지막에 원기둥의 건널비나 부피 아니면 원뿔의 건널비나 부피 구하는 문제 나왔는데 아니면 구의 부피나 건널비 구하는 문제 나왔는데 다 풀어서 숫자는 맞았는데 파이 안 써가지고 점수 깎이면 억울하지. 자, 이게 기둥의 건널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피. 자, 부피는 전개도 필요 없어요. 부피는 밑넓이하고 높이만 알면 돼. 왜 그런지는 지난 시간에 설명해 줬지. 자, 부피는 뭘로 측정한다고? 물로 한다고. 물. 여기다 물을 부어서 여기다 물을 또르르르르 부어서 측정을 하는데 물을 부으면 이거 누가 뽀개버렸어. 자,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과학 시간이죠. 자,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물을 부으면 물이 여기서부터 쭈루루루 이제 찰 거란 말이야. 그치? 요렇게 차서 마지막에 여기가 완전히 물로 바닥이 덮이는 순간 부피가 하나가 채워진 거야. 이렇게. 그 부피가 하나 채워진 여기가 뭐가 되냐면 밑넓이가 되는 거지. 근데 그게 또 차면 그래서 밑넓이가 하나 나온 거고 또 똑같은 게 또 차면 또 하나가 나올 거고 또 차면 또 하나가 나올 거고 이렇게 계속 층층이 쌓일 거라고. 어디까지? 이 높이까지. 그래서 물의 양을 측정을 하는 거지. 따라서 그래서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해주면 끝납니다. 오케이. 자, 근데 그럼 밑넓이 얘가 지금 직사각형이니까 밑넓이는 여기를 가로, 그 다음에 여기를 세로라고 하지. 따라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렇게 부피를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가로도 센티미터, 세로도 센티미터, 높이도 센티미터니까 똑같은 게 3개가 있네. 그래서 부피의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해서 여기 위에 세제곱이 붙는 거지. 자, 그래서 7번 보면 자, 밑넓이부터 봅시다. 밑넓이가 삼각형이네. 근데 직각삼각형이야. 따라서 7번 밑넓이는 6 곱하기 2,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 자, 이거 2개 있어요. 곱하기 2 하면 돼, 안 돼? 부피는 안 돼요. 그렇지? 하나만 있으면 돼. 그래서 4, 6, 4, 24. 자, 여기다 이제 뭐란만 해주면 돼? 곱하기 높이 9만 곱해주면 부피가 나오는 거지.
94, 36, 9, 28, 216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자, 8번도 자, 사각기둥이네. 그럼 저거지, 그치? 7 곱하기 3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7, 3, 21 곱하기 10, 210 세제곱 센티미터. 자, 9번. 9번도 사각기둥인데 밑면의 모양이 무슨 모양? 사다리꼴이지. 재호야?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식. 보통은 아랫변이라고 하지. 자, 윗변 6 더하기 아랫변 10 곱하기 높이 4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주지. 자, 여기에 이제 뭐만 해주면 돼? 12 높이만 곱해주면 된다고. 그럼 여기 16이고요. 8 8, 4, 32 곱하기 12 얼마야? 이런 거 그냥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얘가 32하고 얘가 10개 2개 있는 거잖아. 그럼 320 더하기 32 곱하기 2에서 70 아니 64 그래서 384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원기둥도 똑같아. 자, 여기 반지름이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에 밑넓이를 구하고 그거의 높이만큼 채우는 거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 똑같이 해주면 된다. 따라서 자 10번 보면 밑넓이는 3cm에 파이 곱하기 3제곱 이게 밑넓이 거기에 곱하기 높이 7 9, 7에 63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자, 11번도 자, 반지름이 4cm 파이 곱하기 4제곱 곱하기 높이 12 그러면 16 파이 곱하기 12가 되니까 얘도 둘이 하면 160 플러스 16 곱하기 2니까 32 192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자, 12번. 자, 반지름이 지름이 18cm라고 나왔으니까 반지름은 9 파이 곱하기 9 제곱 곱하기 높이 8 그러면 99 81 파이 곱하기 8 되니까 88에 64 648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우선 각기둥하고 원기둥의 건널비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 봅시다. 자, 1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기둥의 건널비를 구하래요. 삼각기둥이니까 우선
자, 첫 번째 뭐 해야 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지. 자, 직각을 기준으로 해서 12하고 5를 곱하면 되지.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5. 근데 건널비니까 위아래 두 개 곱하기 2까지 해주면 이 약분돼서 60. 자, 그래서 밑면의 넓이는 60이 나오는 거고. 두 번째, 옆면의 넓이 구해줍시다. 자, 옆면은 뭐가 필요해? 12 더하기 5 더하기 13. 거기에 여기 하면 되겠네. 자, 이게 가로의 길이지.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 8. 요거만 해주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얼마야? 25, 30, 38에 240. 따라서 둘이 더하면 300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라고 구해주겠네. 자, 그 다음에 원기둥의 건널비 4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 같은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자, 그럼 첫 번째 밑면인 원의 넓이부터 구해야지.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지름이 10cm니까 반지름 5제곱. 근데 그게 두 개 있으니까 곱하기 2. 그래서 얼마? 50파이예요. 이렇게 해주고. 자, 두 번째 옆면의 넓이 구해야지. 자, 옆면은 가로가 뭐라고? 원의 원주. 그치? 2 파이 곱하기 5. 거기에 곱하기 높이 9. 그래서 90 파이. 둘이 더하면 140 파이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넓이를 건널비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자, 뭐 밑면이야 보고 구하면 되는데, 기둥에서는 옆면, 밑면에 그 각 변의 길이를 다 더해서 둘레의 길이를 구해서 곱하기 높이를 해주면 되고, 옆면은 여기, 그렇지? 아니, 원기둥에서는 옆면의 가로의 길이를 원의 원주로 구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것만 잘 해주면 되겠죠. 자, 이번엔 8번. 사각기둥이 부피래. 자, 사각기둥이 부피니까 부피 밑넓이 곱하기 높이, 밑넓이 버튼 구해주면 밑넓이 모양이 무슨 모양? 사다리꼴. 그치? 자, 그래서 8, 4 더하기 8 곱하기 높이 3 곱하기 2분의 1. 이게 밑넓이고, 거기에 뭐 해주면 돼? 높이를 곱해주면 끝나겠죠. 그러면 여기가 12니까 6. 6, 3, 18 곱하기 9. 9, 8에 72, 9, 1은 9, 162.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어. 자, 12번도 보면 이건 뭐야? 이제 원기둥의 부피. 그러면 원의 부피, 원의 넓이를 구해서 높이 해주면 되지. 자, 지름이 8이니까 반지름 파이 곱하기 4제곱. 이게 밑넓이. 거기에 곱하기 10. 따라서 160 파이 구해주면 세제곱 센티미터 해주면 끝. 간단. 자, 이번엔 16번 넘어가서, 자, 16번을 보면 16번은 뭐야?
전개도로 주어진 기둥의 겉넓이와 부피를 구하는 거야.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든 삼각기둥의 겉넓이를 구하래. 그러면 이건 그려봅시다. 자, 요렇게 이렇게. 자, 여기가 6, 여기가 8, 여기가 10이고 여기의 길이는 11에. 자, 삼각형의 겉넓이 이건 전개도 줬으니까 뭐, 그치? 여기의 넓이 구해서 곱하기 2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가 6이니까 여기도 6, 여긴 8 있고 여기가 10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되지. 그러면 우선 밑면의 넓이, 겉넓이. 밑면은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그치? 그 직각을 기준으로 6 곱하기 8. 그게 위아래 두 개가 있네요. 곱하기 2. 촥촥. 6, 8에 48이고요. 자, 옆면을 구해봅시다. 옆면은 6, 8, 10, 24. 그래서 24 곱하기 12 해주면 되겠네. 10이 되게 많이 나오네. 24 곱하기 15면 240 더하기 24 곱하기 2 하니까 48. 288.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얼마야? 6, 3. 333 제곱센티미터라고 구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전개도를 보고, 전개도만 주어졌을 때 그걸 보고 겉넓이를 구해주면 됩니다. 자, 19번. 자, 이번엔 밑면이 부채꼴인 기둥과 그 기둥의 전개도래.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기둥. 여기가 3, 여기가 6. 친절하게 여기도 줬네. 120도. 그래서 얘를 전개를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돼 있는 거라. 자, 그래서 자, 여기 3,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반 나눠져.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야? 이만큼이 얼마야? 여기 얼마야? 여기. 3cm요. 그치. 여기가 얘랑 붙겠지. 그래서 3. 여기는 얘랑 붙을 거니까 3 될 거라고. 그 다음에 높이는 6이라고. 이거야 뭐 구하기 쉽지.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어디야? 여기. 자, 그래서 여기가 120도라고 적고, 여기가 3, 여기가 3이니까 우리 뭘 구해주면 되냐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네. 그치? 넓이 파이 곱하기 반지름 3제곱 곱하기 120도니까 360분의 120. 그치? 촥, 촥. 3 남네요. 칙, 칙. 38. 근데 이걸 구하는 게 아니지? 우리 이거 구해야 되는데. 자, 얘는 어떻게 돼? 2 파이 곱하기 3 곱하기 360분의 120. 촥, 촥. 3, 칙,
법칙. 그래서 여기의 길이는 2파이라고 구해주겠네. 자, 그러면 우선 부채꼴 넓이. 자, 부채꼴 요거 하나의 넓이가 3파이라고 했는데 두 개 있으니까 얘는 6파이라고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되는 거고. 자, 옆면은 가로가 어떻게 돼? 여기 2파이, 여기 3이니까 2파이 더하기 6 되겠네. 여기에 곱하기 6 해주면 되지. 그러면 분배 법칙 해주면 됩니다. 곱하기 6이니까 12파이 더하기 66에 36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자, 그래서 1번은 네모안의 알맞은수를 쓰시오 라고 써주면 되고, 밑넓이와 옆넓이를 각각 구하시오. 그러면 얘가 밑넓이야. (3파이가) 그게 두 개니까 이제 6파이라고 한 거지. 그 다음에 옆면, 옆면은 12파이 더하기 36, 이게 옆면의 겉넓이가 되겠지. 그래서 따라서 겉넓이는 어떻게 돼? 이거 6파이 더하기 요거 옆면 12파이 더하기 36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18파이 더하기 36이 겉넓이입니다. 이렇게 구해주는 거지. 자, 부피는 요거 밑넓이 하나만 필요하지. 요거 그치? 두 개는 상관없지, 부피니까. 그래서 3파이 거기에 뭐만 해주면 돼? 높이 6만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6, 3, 18파이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쉬운데? 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찾아서 해주면 돼. 네모안의 알맞은수를 써놓고 밑넓이 구하고, 밑넓이를 계속 얘기하지만 6파이가 아니야, 그치? 하나의 넓이만 구해주면 돼. 3파이. 근데 겉넓이를 구할 때 이제 곱하기 2를 해서 6파이로 해주고, 옆넓이 구해주고, 그걸 더해서 겉넓이 해주고, 부피는 밑넓이 구한 거에다가 높이만 곱해주면 되고, 그래서 끝나는 거지.